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생긴 거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좀 거시기 하네요. 빛 좋은 개살구 러시아 4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 정말 이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 유명한 그런 탱크인데요. T-14 아르마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 육군의 주력이 된 T-72 전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련 육군은 정말 자존심 다 무너졌죠. 러시아 육군은. 야, 이거 2성급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참, 아우, 자존심 상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련이 사실은 뭐 전차 강국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고, 소련만 해도 2만 대 이상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2만 대를 전부 좋은 전차, 비싼 전차로 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은 1성급에는 T-80, 2성급에는 T-72 이렇게 해서 하이로 믹서 개념의 이 전차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화 보병사단 그리고 기갑사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갑사단 중에서도 1성급 중요한 이 수도권에 있는 기갑사단은 T-80 그리고 이제 차량화사단 또 기갑사단 중에서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그 부대들 이런 데는 이제 T-72 이런 식으로 하이로 믹서 개념을 해서 예산을 이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서 T-72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T-72는 이 동맹국들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들, 중동의 뭐 어떤 그 협력국들, 아프리카의 협력국들 이런 그 공산국가들에게 대량으로 싸게, 값싸게 이 3세대 전차를 판매하려고 만든 게 T-72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그 소련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는 사실은 뭐 경제력이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쫄딱 망한 상태에서 지반을 물려받아 놓으니까 이게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싼 T-80 이거를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네들 모스크바를 지키는 이 근위사단 용으로 만들었던 T-80까지 우리한테 불곰 사업으로 갖다 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T-72 이걸 가지고 기갑부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죠. 그런데 90년대 이제 이 러시아가 탄생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제 걸프전 열렸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각종 전쟁, 뭐 아프간전, 이라크전 다 열리고 이렇게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분쟁들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T-72가 무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야, 이것도 전차냐? 그냥 쐈다 하면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걸프전에서 미국의 M1 전차가 4km밖에서 쐈는데 T-72 전차의 포탑이 날아간 겁니다. 일반적인 전차의 교전 거리는 2km거든요. 2km. 유효 사정 거리가 2km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4km, 5km까지 포탄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유효 사정 거리냐? 2km 안 정도는 들어와야 이 포구 초속, 포구 스피드가 유지가 되어서 적전차를 깰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M1 전차의 포탄을 4km밖에서도 맞았는데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계 자체도 잘못됐고 장갑도 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문제인데 이게 자동 장전 장치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포탑은 아주 작습니다. T-72를 보면 포탑은 아주 작은데 자동 장전 장치예요. 자동 장전 장치가 어디냐? 이 포탑의 이 테두리에다가 내부에 포탄들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 이 포탄이 장전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이제 포탑이 작으니까 공간이 테두리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포탄을 가지고 장갑을 두른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전차 무기가 때려버리면은 또는 포탄이 때려버리면은 이게 뚫려서 그 포탄이 있으면 포탄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폭발해가지고 포탄이 유폭이 꽉꽉꽉꽉꽉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나고 그러니까 이제 포탄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참 굴욕 중에 이런 굴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T-72는 정말 완전히 깡통이다라고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차 강국, 전차로 그냥 모든 이 서방 세계를 휘어잡자라고 생각했던 이 러시아, 소련의 후신 러시아가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T-72 저거를 주려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유럽에 판매하고 하면서 돈이 좀 생겼죠. 그래서 가스머니를 쥐어짠 4세대 전차 개발 사업. 그런데 결과는 모두 실패합니다.
1995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렇게 두 종류의 4세대 전차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오비젝트 195 실험 전차인데요.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는 T95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던 전차입니다. 보시다시피 포가 구경이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152mm 활강포, 그리고 무인 포탑인데, 이것을 이제 왜 152mm냐? 당시 이제 서방 세계가 나토 국가들이 4세대 전차로 140mm 포가 장착된 4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 뭐 결국 취소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놈들보다 더 커야 돼 해가지고 152mm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포발사, 주포에다가 포발사 미사일, 뭐 이거는 뭐 T-80, 또 BMP-3 이런 것들도 다 포발사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포발사 미사일 이런 거 해가지고 구경을 무려 152mm짜리 무인 포탑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 2010년에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블랙 이글, 이거 생긴 거 정말 잘 생겼어요. 이거 진짜 생기면 이야, 뭐 이건 정말 전위적으로 생겼구나 하는 그런 멋지게 생긴 포탑인데, 이름도 멋지죠. 블랙 이글. 우리 한국 공군의 에어쇼팀 블랙 이글이 아니고 탱크, 러시아 탱크 이름이 블랙 이글이었어요. 이건 이제 T-80의 이 T-80 전차를 포탑하고 이런 걸 전면 재설계한 버전인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1년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는 4세대 전차라고는 하기 힘들다. 이것보다 더 4세대스러운 전차를 만들자. 이거는 4세대 전차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허황되다 해서 취소. 이건 4세대 전차까지는 안 되겠다. 이걸 갖다가 지금 만드는 건 좀 시대상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취소. 이렇게 해서 이제 2010년, 11년에 둘 다 최종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푸틴은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4세대 전차 개발을 지시해요. 2011년도에. 이 사람이 이고르 콜만스키크 라는 이름인데, 우랄 바곤자보드라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이 우랄 바곤자보드는 우리나라의 뭐 로템이나 한화 디펜스 같은 이 종합 방산업체입니다. 여기 사장을 불러서 이제 완전히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형이 긴 말 안 한다. 2015년까지는 서방놈들 3.5세대 전차 아작내는 4세대 전차 만들으라잉.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당시 굉장히 이제 진행 과정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전차 중간에 만들었어요. 중간 보고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푸틴이 마음 들어가지고 야, 이놈이 이거 괜찮은 놈이네 해가지고 이 우랄 바곤자보드가 있는 이 지역의 시장으로 임명을 해줬을 정도로 처음엔 잘 나갔어요. 자, 그래서 푸틴이 직접 챙긴 기계화 부대 현대화 계획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아르마타입니다. 이 아르마타. 그래서 같은 차체, 동일 차체를 가지고 자주포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보병 전투 차량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헤비 전차 이래가지고 이 아주 차량에다가 여기다가 그 열압력탄 또 기관포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완전히 이 육군을 재무장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아르마타 프로젝트인데, 이 아르마타는 다용도 전투 플랫폼 이름이에요. 하나의 차체 모듈로 전차와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지원 장갑차와 자주포 등 모든 궤도 차량을 통일하는 공용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고대 라틴의 아르마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아르마가 이제 고대 그 로마 쪽의 전차, 말들이 끄는 전차, 그걸 아르마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유래해서 아르마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를 푸틴이 직접 챙겼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최고 스타트가 이제 T-14 아르마타 전차고, 그 다음이 T-15 보병 전투 차량이에요. 그래서 T-14 아르마타가 이 아르마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전투 중량은 48톤입니다. 의외로 가볍죠. 최대 속도는 시속 90km, 승무원은 3명, 주무장은 125mm 활강포입니다. 140mm, 152mm, 여러 가지, 135mm,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냥, 이 정도 차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25mm 활강포를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최대 속도가 시속 90km, 이거 아무리 봐도 뻥일 가능성이 높죠. 이 궤도 차량을 시속 90km로 달리게 만든다? 이 궤도가 살아있을까요?
위험하겠죠. 엔진 출력이 모자라서는 아닙니다. 왜냐, 이 엔진 출력이 2000마력이니까 굉장히 세죠. 그런데 궤도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좀 뻥일 가능성이 높고, 전투 중량은 48톤에 불과해요. 우리 그 K2 흑표 전차 56톤이거든요. 56톤인데 엔진 출력이 1500마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48톤인데 엔진 출력이 그들의 주장대로는 2000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유 출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출력으로만 보면 시속 90km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48톤짜리에다가 굳이 2000마력짜리 엔진을 붙일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공간 절약상 안 좋은 건데,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인 포탑입니다. 무인 포탑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승무원이 3명인데 전차장, 포수, 그리고 조종수 이렇게 3명이에요. 그래서 이 차체 앞에 병렬식으로 쫄쫄이 옆으로 이렇게 3명이 같이 앉는, 나란히 앉는 이런 방식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완전히 무적 전차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 폭발합니다. 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무인 포탑이고, 그리고 아프가니 능동 방어 장치, 그러니까 뭐 우리 트로피 또는 아레나 이런 그 능동 방어 장치처럼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탁 날아오면은 그걸 딱 보고는 반격탄을 바로 쏴서 격추시켜버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시켜버리는 이런 능동 방어 장치도 있고, 신형 2A82 125mm 활강포, 지금 이제 2A46이라고 하는 활강포를 쓰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구경 같지만 그런 활강포를 만들어서 포구 초속이 훨씬 빠르답니다. 포구 초속이 빠르다는 것은 당연히 관통력이 더 증가했다라고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르마타 프로젝트는 뭘 갖다 끼우냐에 따라서 자주포도 될 수 있고 보병전투 장갑차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 차체는 다용도 모듈 차체입니다. 그리고 C4I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서 이게 그 네트워크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 교전, 보병전투차, 뭐 헬기, 전투기 이런 것들하고 협동 교전 능력을 이제 추구를 하는 그런 C4I 시스템 채용을 했고, 여기 이제 A사의 레이더가 있습니다. 전자식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를 가지고 한 뭐 4, 5km를 쫙 스캔을 하면서 갑자기 적 전투기 또는 적 헬기가 나타나서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A사 레이더를 통해서 자동으로 여기 이제 12.7mm 기관포가 있어요. 그 기관총이 쫙 가가지고 이제 무인이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데 이 A사 레이더와 연동이 돼가지고 적 항공기 나타나면 촥 가서 그냥 바로 사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는데 12.7mm 기관총이 하늘 위로 쐈을 때 과연 4, 5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펙은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화려한 것은 스펙뿐이었습니다. 데뷔 무대 직전에 생긴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2015년 5월 8일인데 원래는 2015년 5월 9일 2차 대전 전승 기념일 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하려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이 퍼레이드 열병식 훈련을 한 거예요. 했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화력 시범 같은 거, 대통령 초청 화력 시범 같은 거 하면은 그 전에 최종 리허설을 4번에서 5번 정도 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리허설, 그 전에 군단장이 주관하는 리허설, 그리고 이제 군사령관이 주관하는 리허설,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리허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리허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실제 대통령 불러놓고 하는 행사.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열심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 땅바닥에 보면은 이게 우리 광화문 앞에 가면 그 돌바닥 같은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있죠. 돌들이 쫙 깔려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를 갖다 몇 날 며칠 이제 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세상에 퍼져버린 겁니다. 차가 연기에 확 휩싸여가지고 한 대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군안 전차를 갖고 와서 끌고 나갑니다. 완전히 진짜 이 국방부 장관이 빡친 상태가 되겠죠. 열받습니다. 야, 이거 만든 놈들 다 소집하고 정비병, 운전병 전부 완전 군장에서 연병장에 집합시키라잉.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열받았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9대를 쫙 이렇게 3열로 해서 쫙 기동을 시키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른 차량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차량은 훈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대를 빼고 중간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열병식을 했죠. 완전히 열받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본기도 엉망이었어요. 쐈다면 헛발인 겁니다. 왜냐? 주포 안정화 장치가 안 좋아가지고 쏘면은 빵 쏘면은 이 차체가 딱 붙어줘야 되는데 빵 쏘면은 차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포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K1, A1 전차, 그리고 K2 전차, 그리고 일본의 십식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이런 것들은 주포 안정화 장치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포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위에 물컵을 얹어놔도 다녀도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차체만 흔들고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포가 차체 따라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은 다 고쳤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ROC를 요구 성능을 낮춰줬겠죠. 이게 뭐 원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고쳐졌겠습니까? 그래서 불량 주제에 그런데 가격까지 비싼 겁니다. 푸틴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대량 양산 계획을 철회시켜 버립니다. 야, 일단 부품은 광급이니까 지금 뭐 미리 사놨으니까 다 폐기시킬 수는 없고 한 100대 정도만 사준다. 나머지는 전부 취소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00대를 1선급 근위사단, 수도 근위사단의 에다가 100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2선급 부대에 배치를 시켜요. 왜? 못 믿겠으니까. 러시아는 이것을 370만 달러, 대당 370만 달러에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400만 달러 한다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죠. 왜냐? T-14 아르마타를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총 2,300대를 대량 양산해서 러시아의 기갑부대에다가 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능이 안 좋고 가격이 비싸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았던 부품어치만 100대만 양산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T90으로 대체를 하는데 T90 최근에 그 인도에다가 판 거 보면 가격이 한 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T90보다 당연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격이 1000만 달러 이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뒀죠. 그러니까 애초에 한 370만 달러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1000만 달러가 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적 전차로 등장했지만 구식인 T90에도 밀려난 T14 아르마타. 그래서 이게 이제 T90M 버전이에요. 이 T90M 버전으로 그냥 러시아는 900대 양산해서 이거 뭐 그냥 1선급 부대 이거 깔아줘라. 그리고 2선급은 할 수 없다. T70 그대로 써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형으로 생각했던 T90은 이제 T72와 T80의 짬뽕 버전의 전차입니다. 그걸 개량한 발전형이 이제 T90M 버전인데 이거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게 인도에 800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너무 비싸서 또 성능은 또 이거보다 안 좋아서 밀려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링크를 해드릴 텐데 탱생력전 T90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 아르마타 전차는 T90에도 밀려 그리고 성능은 안 좋아. 그런데 러시아는 4세대 전차라고 홍보해.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4세대 전차 아르마타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